네, 강사님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이자 우리 전체 교육 중 무려 일곱 번째 교육입니다. 지난 시간 키오스크와 HTML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직접 모든 학습에 필요한 앱이나 웹페이지를 이용해 보셨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스마트한 다양한 기술이 많은 세상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건강하게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가짜 뉴스, 즉 허위 정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고 또 그 정보들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옳은 정보만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요즘 세상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허위 정보의 유형들을 찾아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허위 정보를 스스로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강사님들이 역할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보는 눈을 길러주셔야 되거든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께 큰 부담감을 팍팍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요,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허위 정보입니다. 저는 저 10만 원권 지폐가 진짜 너무 그럴듯해서 정말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일부만 검색해 봐도 바로 허위 정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곧 발행될 10만 원권 지폐라고 하면서 저렇게 사진까지 첨부가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을 갔을 때 교육생 한 분이 저한테도 저거 보여주시면서 신사임당이 더 낫지 않나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로 저 지체가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례는 실제로 저 허위 정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방금 보신 이 사례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서 진짜 많은 허위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위 정보가 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위 정보란 특정 대상을 속이거나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마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되는 가짜뉴스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오히려 진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언론의 뉴스에 대해서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고 멀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 혹은 허위 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표현하실 때 가짜 뉴스라고 하시기보다는 허위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라고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들은 보통 어디서 많이 접하시나요? 아마 교육 참여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유튜브라는 이야기를 가장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죠, 요즘은. 허위 정보가 많다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래도 유튜브에 업로드한 허위 정보들이 너무 그럴듯해서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블로그 같은 SNS에서도 허위 정보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허위 정보들은 왜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될까요? 확산이 빨리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MIT 군대 들어보셨죠? 자, 여기에서요, 경영대학원의 연구팀이 3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트위터는 SNS 앱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여러분 SNS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 트위터를 사용하던 사용자 중에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공유한 어떤 기사들, 뉴스 항목들 중에 12만 6천 개 정도의 항목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사실을 검증하는 기관들 있죠. 사실 검증 기관에 6군데나 의뢰를 해서 이 뉴스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진짜 뉴스인지 아니면 거짓 정보인지를 가려내 봤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한번 가려내 봤더니 거짓 뉴스가 생각보다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 이게 거짓으로 만들어진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확산 속도도 빠르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가짜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에 훨씬 더 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를 할까요? 아마 이 연구진에서 연구를 한 결과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좀 추측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진실 뉴스에는 없는데 허위 정보에만 있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로움과 놀라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나 대상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사람들의 주의를 확 끌어서 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의 결과도 이런 설명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트위터 사용자가 주로 쓰는 어휘를 조사해 보니까 허위 정보에서는 진실된 정보보다 처음 보는 것에 대한 놀라운 감정들을 표현하는 댓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몰랐던 사실을 접하는 경험이 뇌에서도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고 또 이게 적은 흥분 상태라고 하지만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흥미로운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허위 정보들을 사람들은 왜 만드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위 정보들을 사람들은 왜 만들어낼까요? 자, 허위 정보의 생성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 배경에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동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특정 정치 집단이나 인물들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허위 정보를 만들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거나 상대방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 허위 정보를 통해서 특정 후보나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시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허위 정보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허위 정보가 담긴 컨텐츠를 만들어서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인데요. 특히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이런 형태의 허위 정보가 많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해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허위 정보를 통해서 특정 집단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켜서 혼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아마 남녀 간 혹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허위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범죄, 재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근거 없는 정보를 확산시켜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허위 정보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사기 행위를 일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싱이나 허위 문자 정보를 통해서 개인을 속이려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이나 보복 심리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유포된 허위 정보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연예인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의도 없이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정보의 확산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만들어진 허위 정보들의 유형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가장 많이 봤던 허위 정보는 어떤 게 있었나요? 강사님들도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허위 정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허위 정보는 기사나 온라인 게시물 같은 글 형태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영상, 그리고 음성 파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의 유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형태의 유형입니다. 제목이나 사진 등 이어지는 컨텐츠의 내용과 전혀 연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뒷받침해 주지도 않는 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알려진 유명인들을 이용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어서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수 땡땡땡 씨가 결국 남편을 떠났다. 어린 딸도 두고 이런 제목의 자극적인 제목을 한번 두는 거죠. 자, 이 제목만 보면 마치 세상을 떠난 듯한 뉘앙스를 주긴 하지만 제목을 실상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TV 프로그램의 어떤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혼자 여행을 떠난 모습이에요. 자, 내용과 제목이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거짓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게끔 해서 클릭을 유도하도록 하죠. 그럼 왜 이런 글들을 읽게 만들까요? 아마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 옆에 광고되어 있는 것들, 광고 화면들도 같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상되시죠? 바로 광고 수익 때문에 이런 글들을 생겨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짓 연결을 사용한 허위 정보는 보통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충격, 경악, 결국은, 사실은 이런 감탄사를 제목에 넣기도 하고요. 속보, 단독, 특종 이런 말머리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보와는 이 제목이 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짓 정보, 허위 정보의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컨텐츠인데요. 고의로 정보를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어떤 사건이나 한 인물을 특정 관점에서만 서술할 때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사례를 보면 잘 이해하실 텐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인터넷상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공식 석상에서 서 있는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왕세자가 손가락 욕설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사진이 많이 유포됐습니다. 영국의 가십 신문에 실린 이 사진인데요. 실제로는 옆에 있는 사진 한번 봐주세요. 실제로는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마치 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만을 가지고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서 어떤 사진이나 기사를 유포하는 게 지금 해당하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걸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만든 컨텐츠입니다. 정보를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이 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뉴스나 언론에서 배포하는 자료,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그래프 통계 표기를 왜곡하거나 잘못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찬성과 반대를 표기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없나요?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찬성과 반대를 수치로만 봤을 때는요, 찬성이 82.9%, 반대가 12.6%로 정말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표기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크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면 이걸 언뜻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별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구나. 근데 사실 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차이 나거든요. 자, 이런 그래프 통계 표기 오류나 왜곡은 종종 언론이나 혹은 뭐 신문사 같은 데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볼 때도 그냥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수치까지 꼼꼼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충 보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거짓 맥락입니다. 진짜 컨텐츠가 거짓 맥락의 정보와 함께 공유되는 경우인데요. 실제 사건과는 정말 무관한 어떤 사진을 도용한다거나 혹은 자료 속에 있는 실제 사건과는 일치하지 않는 거짓 내용을 서술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보면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2017년에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큰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기도 한 사건인데요. 한 SNS 계정을 통해서 옆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그 사진에는요, 사망자들 옆으로 지나가는 한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쇼핑백 가방을 들고 있는 여성인데요. 이슬람 여성으로 보이죠. 자, 근데 저 사진을 보고 SNS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은 피해자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당 여성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피해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체가 누워 있는 거니까 피해자를 이렇게 쳐다보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피해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SNS에는 이슬람 혐오 프레임까지 형성되면서 파장이 크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여성이 실제로 의도했던 게 전혀 아닌데 다른 거짓 사실을 내용을 추가해서 진짜 이미지이긴 하지만 실제와는 일치하지 않는 거짓 내용을 추가해 파장을 일으킨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허위 정보의 하나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허위 정보 유형도 같이 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된 사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원형을 변형하거나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인데요. 앞에 사진 한번 보시면요. 2020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폭발 상황을 영상을 좀 조작해서 유포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진짜 사진과 가짜 사진을 합성하고요. 심지어 미사일까지 합성을 해서 여기에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났다. 공격에 의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거짓으로 꾸민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날조하고 사진을 좀 꾸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도 전쟁이랑 관련된 건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복 선언을 하는 가짜 영상이 배포된 겁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이 영상을 보고 엄청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도 허위 정보의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 하나는 흰색 롱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입니다. AI 생성 이미지로 만든 사진인데요. 정말 감쪽같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조금 티가 나긴 하지만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교황이 너무 비싼 패딩을 입은 게 아니냐, 왜 저런 옷을 입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단순히 흥미에 의해서 허위 정보를 생산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유형 하나를 더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볼 유형은 100% 거짓으로 이루어진 컨텐츠로 남을 속이고 해를 끼치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창작된 날조된 컨텐츠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 상황에서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100% 거짓된 컨텐츠를 웹사이트에 게시한 사례도 있었고요. 여러분은 아마 정말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명인들의 사망 소식이나 개인사에 대한 거짓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해서 조회수를 아주 높이는 사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갔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뒤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여쭤보니까 유명 트로트 가수가 후배랑 바람을 펴서 이혼당했다라는 얘기를 아주 웅성웅성웅성 재밌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냐, 기사가 떴냐 물어보니까 유튜브에서 보셨대요. 다 같이 이게 허위 정보임을 찾아내고 웃으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이런 유튜브에 게시된 날조된 영상들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랑 살펴봤던 내용들처럼 이렇게 다양한 허위 정보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허위 정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이런 많은 허위 정보가 있는 세상에서 진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어떻게 구별해낼지 우리는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아볼 건요. 허위 정보 예방 333 수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수칙은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네요. 3권, 3행, 3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권입니다.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자, 이렇게 함께 한번 읽어주시고요.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권은 허위 조작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정보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사실인지 작성자의 주관이 포함된 의견인지를 구분하면 허위 정보에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정보를 확인할 때는 내용의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인지 합리적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이미 공유한 정보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전달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믿어도 괜찮을지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행입니다. 출처, 작성자, 근거 확인하기. 명확한 출처인지, 작성자가 검증된 사람인지, 그리고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한 정보는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 찾기. 근거가 많다고 해서 모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 그리고 자료, 문서, 전문가를 통해서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 다시 확인하기. 정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믿어도 되는 정보인지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금입니다. 세 번째 금은 허위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지하는 사항들인데요. 한쪽 입장만 수용하지 않기,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정보를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습관을 형성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기,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유하지 않기.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위 정보의 생산과 공유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친구나 지인들에게 전달한 정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예방하기 위한 333 꼭 기억하셔서 교육 참여자들에게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럼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이게 진짠지 한번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허위 사실 여부 분갈법을 같이 보실 텐데 출처와 URL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첫 번째입니다. 정보가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보도된 정보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합법적인 출처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정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미디어처럼 보이는 URL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허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고 언론사든 미디어 매체와 유사한 URL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세부 사항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위 정보들은 주목성이 높은 아주 좋은 제목으로 시선을 많이 끈다고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뒤 맥락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고 관련 정보가 주요 뉴스 내용과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를 믿을 수 있는지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인용된 사람의 이름이나 소속 같은 이런 증명 가능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허위 정보로 지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보 전달하기보단 특정 재화를 판매하려는 목적의 광고성 기사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기사가 광고의 목적이 아닌지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와 영상의 기본 정보 역시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유튜브 영상의 채널에 대한 설명, 영상 콘텐츠나 구독자 수나 공식 사이트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공신력 있는 채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과 같이 허위 정보 구분을 위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허위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쭉 강의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들어보셨다면 그걸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체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해볼 실습은 팩트체크라는 앱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 기사, SNS를 이용해서 알게 된 정보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인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팩트체크를 검색한 이후에 설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집중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앱을 이용하다 보면 광고가 이렇게 뜰 때가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는 이 광고를 광고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또 다시 다른 앱을 설치하시거나 광고를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광고가 있을 수 있으니 또 다시 뭔가를 설치하라고 하면 X 버튼을 누르거나 닫기 버튼을 눌러달라는 이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팩트체크 앱을 실행해서 주요 방송국이나 혹은 신문사와 같이 언론사별로 팩트체크를 한 내용을 선별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전체 보기로 해서 팩트 체크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시듯이 정확한 사실을 조사해서 그 기반으로 기록된 뉴스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관심 있었던 이슈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된 내용들이 주로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내용들을 흥미롭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서 상단에 보면 3개 점 보이시죠? 거기 눌러주시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보이는데요. 그 연구소에서 진행한 팩트체크 내용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눌러주시면 다음 이 화면과 같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해서 주요 이슈별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 건데요. 앞에 한번 화면 봐주세요. 자, 여러분, 둘 중에 진짜는 뭘까요? 하나는 진짜 음식이고요. 하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맞춰보세요. 자, 네, A가 진짜입니다. 조금 티가 났나요? B는 그림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A가 진짜였고요. B는 그림이었는데요. 그림이라고 봐도 정말 잘 그리지 않았나요? 진짜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 더 한번 보실 건데요. 이번에 달걀입니다.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진짜입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네, 맞습니다. B가 진짜입니다. A는 그림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림이 진짜 그럴싸한데요. 그래도 맞추신 분이 더 많나요? 마지막 하나 한번 더 볼 건데요. 마지막은 스마트폰입니다.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진짜입니다. 둘 중에 진짜가 뭘까요? 진짜는 네, A였습니다. B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그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화면에 찍힌 이런 지문 같은 것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교육 참여자들한테도 이 문제 한번 내보세요. 감쪽 같다고 놀라는 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은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진짜 많은 그 정보들요. 자세히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늘 이게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자세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허위 정보를 지금까지 한번 보셨다면요, 이번엔 디지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허위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힘을 기른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방하기 위한 운동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한번 봐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말 많은 증상과 질환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구 건조증, 손목 터널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목 디스크, 승모근 쪽에 오는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요, VDT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서 생기는 질환의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들일 텐데요. 내가 과연 이 증후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간단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제일 처음에 눈이 자주 충혈되고 그리고 눈물이 난다.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머리가 항상 무겁고 아프다까지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개 이상이면 의심 단계래요. 무슨 말이냐면 저 증상들이요. 전부 이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개 이상이면
아주 심각한 단계입니다. 이 증후군으로 인해서 아픈 곳들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에 보시면요. 근막 통증 증후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안구 건조증,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증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하는지도 같이 볼 건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함께 어르신들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방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총 8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8가지를 어르신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양쪽 어깨를 좀 쭉 풀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음 페이지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모든 운동들을 꼭 반드시 어르신들이랑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걸 제 생각에는 교육이 좀 마무리될 때쯤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었던 어르신들 좀 피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랜 시간 교육 참여하셨던 분들이랑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님들도 지금 교육 받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컴퓨터 앞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운동들 한번 해보시고 뒤에 교육도 이어서 들으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건데요. 이번에는 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게 즐겁게 건강하게 휴대폰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교육생분들이랑 같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디지털 기술 정말 많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전부 다 능숙하게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다른 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 교육에서 알아본 허위 정보와 VDT 증후군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기 위한 방안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강사님들께서도 스스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챕터 하나만을 남겨두고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